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의과대학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0학년도 전형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메이저 의대 서울권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대까지 쭉 영상을 찍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좋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의대 입시까지 또는 수시 원서 지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분석하고 자료 분석하고 준비해서 원서를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지금부터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대학을 가는 것은 단지 성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수시로 가든 정시로 대학을 가든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원서 지원은 수시는 6회, 정시는 원서 지원이 3회라고 하는 원서 지원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대학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022학년도는 입시의 변화가 큰 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계속 분석하시면서 저와 함께 입시를 이해하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제가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7부까지 강의를 다 올려드렸고, 1부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5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고려대학교라든가 한양대학교, 중앙대 의대 등등등의 대학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의대들 못지않게 훌륭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꼭 5개 대학만이 훌륭한 의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5개 대학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5개 대학은 사실 같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개 대학을 다 같이 원서를 쓰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5개 대학의 전형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수능 체제를 다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라고 하면 5개 대학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의 방식들, 수능 체제 조건, 면접 등등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학교 5개 대학을 원서를 쓰는 학생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같이 한 세트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 대학들 중에서 2개 대학을 같이 쓰거나 3개 대학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위 대학을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에서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예요. 카톨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형 방식은 모든 대학들이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죠.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고사를 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의 유종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연세대학교는 재심원 기반의 면접이에요. 우리가 의대 면접은 대부분 MMI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MMI 면접은 보통 5개의 방에서 60분 정도 동안 4개나 5개의 방에서 상황 면접을 진행하는 걸 MMI 면접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등 우수성들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논술형 면접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 같은 학교들.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결국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과학적 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생명과학 원투나 화학 원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같이 논술형 면접에 더 강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논술에 약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처럼 의대라 하더라도 MMI 면접 시간이 길지 않은 대학들의 면접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면접의 유형도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는 모든 학교들은 면접을 다 실시하는데,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2020년도의 경쟁률이
18.16대 1의 경쟁률인데 이 경쟁률이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나 카톨릭 관동대 같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경쟁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두 개의 대학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연세대학교가 올해부터 수능 체제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체제 없이 학업적 우수성만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 대학은 다 수능 체제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연세대학교는 국어, 수학, 과학 세 개 영역 중에서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영어가 3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결코 낮은 수능 체제가 되지 않아요.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카톨릭 대학교도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인데 두 과목 평균이죠. 과탐이. 이것도 낮은 수능 체제라고 볼 수 없고요. 울산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3에 두 과목 평균에 과탐은 반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 카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전에는 수능 체제 없이 우리가 의대, 메이저 의대를 공략하시던 분들은 서울대 쓰고 연세대 활동호수 쓰고 성균관대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대학이 연세대학교가 성균관대가 빠졌기 때문에 연세대와 경희대가 수능 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의대를 원서를 쓴다면 서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대학이 이제 한양대, 중앙대 쪽으로밖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는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고요. 대부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만 받게 되어지고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올해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자소서는 2022, 2023학년도까지는 문항수가 축소된 형태로 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카톨릭대학교 2020년도에 충원율을 보게 되면 약 80%, 성균관대학교는 140%, 울산대학교가 114%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대학의 연결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썼다는 얘기야?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데에 원서를 써서 붙어서 이동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충원율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지원자들 중에서 상위 점수대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상위대하고 붙었다는 얘기지 전체 구간의 점수대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안 됨에도 원서를 썼을 때 충원율이 높으니까 낮까지 순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과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전년도에는 30명을 선발하다가 인원이 37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늘고 수능 체제도 전년도보다는 낮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75명에서 68명으로 줄었고 경쟁률이 좀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구간은 연세대학교 면접형이죠.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2021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모집 인원만 17명에서 28명으로 11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죠? 몰렸죠. 하지만 올해는 이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당연히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전년도는 9.73대 1에서 10.23대 1로 다소 높아졌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에는 9.50대 1에서 경쟁률이 17.50대 1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오르거나 낮아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러죠? 경쟁률이 오르거나 낮아지는 이유들은 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의 변화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가 되어진 학생부 등급이 낮았거나
두 번째는 경쟁률이 낮았거나,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이 늘거나 수능 체제가 바뀌었거나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진영은 2020년도에 내신 성적이 1.45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는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지원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는 높고 연세대는 낮죠.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 같은 상위대학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내 성적으로 이 정도는 원서 지원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학교나 울산대 같은 데는 비교적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는 특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경쟁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올해는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다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반영하던 대학, 미반영하던 대학들 중에서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쪽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그만큼 합격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에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이용하지 않고 수시에서 인원을 다 총원을 하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보면 3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최종 인원이 그냥 30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요거 39라고 되어지는데 30명입니다. 자,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만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학생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굳이 10명을 안 뽑고 8명을 뽑고 난 다음에 2명을 정시로 넘기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정시에서 더 많이 인원을 뽑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수시에서 원서를 6번을 쓰니까 원서 지원을 6개 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해.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하고 이동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을 정시로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인원이 감소하는 거죠. 수능이 너무나 어려웠어. 아니면 수능은 어렵지 않았는데 지원한 학생들이 얘들이 시험을 못 봤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애들이 예전에는 35%의 학생들이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봤더니 15%밖에 통과를 못했어. 그러면 적은 인원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자 1.3 이내는 받지 맙시다. 그리고 1.3 이내까지만 1.3까지만 합격생을 뽑고 1.3 밑에 되어진 학생들이 이런 만큼을 정시를 넘겨서 2월에 시켜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모집 요구하게 나와 있잖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선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대학에서 판단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서 미충족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능 체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을 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 때문이거든요.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1점 평상시에는 1.3 정도에서 평균 성적이 나왔는데 이대로 뽑으면 막 1.6까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렇게 1.3까지만 뽑고 나머지 인원은 정시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세대나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잖아요.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시 이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 수준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최초 합격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충원 인원 성균관대는 2020년도에 충원 인원이 약 140%였으니까 1차 합격자에다 충원 인원 140%를 뺀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연세대나 성균관대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또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우수성과 역량에 있어서 실제 상위 학생들과의 격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상위 대학의 학생들과 결국은 스펙 차이가 벌어지는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나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연세대나 성균관대를 쓰려고 하면 너무나 높은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원서를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 있지만 수능 체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대학에서 안 뽑는다는 거죠. 인원 자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면접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성균관대나 연세대학교가 단지 수능 체제로만 결국은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1단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면접을 했었을 때 대학에서 면접 점수를 낮게 줬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 같은 학교에서 수능 체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 두 개의 학교에서 수시 이월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수능 체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수시 이월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대학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으나 추론하건대 어떤 이유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일 수 있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정도에 못 미쳤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거고,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충분히 3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뽑아 넣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충원 인원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상위 대학의 충원한 비율이 115%에서 140%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1단계 합격자 안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40명으로 늘었고 일반 선발은 68명에서 65명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한 거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일반 지역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점차로 주는 거죠. 75명, 68명에서 65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13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보면 경쟁률이 2019년도에는 4.90, 4.13, 3.35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있고요. 일반 전형은 8점대, 7점대, 9점대로 일반 전형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점대의 경쟁률로 더 낮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직윤 같은 경우들은 워낙 서울대 자체가
상위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원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지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쓰려고 하면 학교에서 반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라도 서울대를 가야 서울대 입시 결과를 대학의 중요한 입시 결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1년에 서울대를 5명 이내로 보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상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하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쓰기보다는 자연이나 공과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손해평가 70%의 면접 30%를 반영하는데 전년도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3, 그리고 2과목 모두 3등급이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계획이 3개 영역 2등급 이내에 2과목 평균 합 4, 각 2등급이 아니라 합 4로 원래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수능 최저가 더 낮아져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졌는데 올해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2개 등급 이내 2과목 등급 합이 4고요. 과학탐구 영역 2개 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에 1+1이나 2+2 조합으로 응시를 해야 돼요. 동일 과목의 1, 2 과목이나 2, 2 과목을 선택하는 거, 2, 2는 물론 안 되겠죠. 동일 과목의 1, 2를 선택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2020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모집 인원이 756명이었는데 등록 인원이 610명. 다시 말하면 등록률이 80.7%였거든요. 서울대학교 당연히 직윤에서 의예과의 등록률은 100%지만 의예과를 뺀 나머지 일반 자연계열의 학과에서 또는 인문계열의 학과를 합쳐섰을 때 등록률이 80.7%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직윤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서울대학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자연계열 쪽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학과 선택에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020년도에 등록률이 80.7%예요. 여기에 의예과가 포함이 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100%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죠.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노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디를 쓰게 돼?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좀 낮은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는 학교들 울산대, 경북대 또는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 직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원광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데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부 교과형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는 가천대, 인하대, 연세대, 미래와 같은 서울 경기권 쪽에 있는 주요 대학들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원서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쪽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겠죠.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강원대 같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니까 이런 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 조건에서 수능 최저를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희대학교나 아주대 또는 단국대, 천안 같은 데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이나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여기 이런 것처럼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죠.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고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에 쓰고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에 쓰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추천을 하나 정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추천을 받으면서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가톨릭대학교 추천을 받았거나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직윤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울산대학교 해가지고 5개 대학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가톨릭대학교를 포함해서. 자, 연세대학교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는 좀 전형의 변화가 많죠. 2021에서 22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6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은 줄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55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이 줄고 정시 선발 비율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전형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였었는데 올해는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추천 인원은 5% 이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형의 방식도 종전에는 학생부 40%에서 1단계에서 이번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바뀌면서 배수도 3배수에서 5배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수능체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활동 우수형은 자 1단계에서 학생부 100%에서 소리평가 100%로 바꿨죠. 그러면 전형이 뚜렷해지죠.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둘 다 학생부 종합이었죠.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이었는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전형을 뚜렷하게 바꿨고 1단계는 그래서 학생부 100에서 소리 1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전에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탐구 3개 과목 중에서 국어나 수학 중에 1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영어를 3등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년도에 2021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2022학년도는 원서 지원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의 입시 결과의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줄어드는 꼴이죠. 17명, 26명, 26명에서 22명으로 모집 인원도 줄고 전년도의 경쟁률 높아. 전년도의 입시 결과도 매우 높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2022학년도는 원서 지원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긴 줄어요. 더군다나 수능 체제가 들어간다는 점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서를 쓰는 거는 7월, 8월, 9월 달에 원서를 쓰지만 수능은 언제 봐? 11월 달에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하면 돼?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수능은 열심히 공부해서 충족하면 되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8월,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높은 거는 큰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수능 체제가 이것 때문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수능 체제 때문에 원서를 못 쓰는 학생들은 별로 많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 우수형 같은 거는 결국은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뭐 1.15 정도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1단계가 학생부 교과 100%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진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은 1.0을 맞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배수가 5배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세대에서 이동한다면 사실상 서울대밖에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이 낮아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수가 3배수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들이 적어. 그럼 그 적은 학생들 중에서 뽑아야 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1단계 배수가 5배수나 돼. 그리고 연세대에서 이동한다면 서울대밖에 없는 거야. 꼴이. 그렇게 생각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35%만 충족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원한 학생들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내신 성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적으로 전형이 나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용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 구간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학에서 뽑는 인원 자체가 42명이나 되어지기 때문에 야,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형 간의 구분이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지만 서울대 일반전형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 구분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전형이 구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면접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교과 추천형으로 원서 썼을 때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활동 우수형으로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전형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일 때는 전형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으로 전형을 확연하게 구분지어놨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본인의 고등학교 유형이나 특성에 맞게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 되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쓴다든가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쓴다든가 이것도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자사고나 아니면은 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엄청 우수한 거야 막.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원서를 쓸 수 있겠죠. 면접형에 수능 체제도 없으니까. 하지만 수능 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쓰기에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괜히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전형을 구분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시의 변화, 전형의 변화를 준다는 거는 대학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졌다. 앞으로 이렇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뽑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은 뭐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 학교장에 추천을 받는 학생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냐면 지방에서 오겠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자,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거나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또는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겠죠.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고, 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이 역량이 인정이 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원서를 확대를 시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지면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충북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 대한 원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나 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용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서 뭐를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 또는 수능 최저는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낮은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리고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이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들 또는 중앙대학교 탐구형 같은 데 원서를 쓰시거나 또는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겠죠. 저기서 그러면 울산대, 경희대나 아주대, 이화여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나 단국대, 천안 같은 학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또 활동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 흔히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들이겠죠. 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형 자체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을 봤었을 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경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울산대를 포함해서 단국대 천안 정도의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쓰시려고 하거나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치대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공대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중앙대의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의대 내에서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의대가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의대에 대해서 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의학 기울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왜 재미있냐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틈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입시를 점수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고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입시는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다. 점수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합격을 결정을 짓는 것은 결국은 컨설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만 가톨릭대학교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10명이 신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저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40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선발 인원은 37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입시 정책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 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축소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이고 의대인 경우에만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면접은 점수로는 반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자, 수능 체제를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과목 중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니까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고교별 학교 추천 인원은 15명 이내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학교자 추천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를 늘렸어요. 배수를 늘렸고 서류종합평가가 100%,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수능 체제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4, 그리고 2과목 평기를 반영하게 되어져요.
카톨릭 대학교는 수시 2월 인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원서전이 정말 이게 좀 난해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 그러면 나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야. 어디 원서 써야 되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이 우수해. 그러면 우리가 원서를 쓰면 여기를 원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에 적합하니까. 근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원서를 썼을 때 수능 체제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졌을 때는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이게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좀 낮잖아요. 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첫 번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격차가 크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의 평균이 1.1이야. 그쵸? 1.1이야. 이 내신 성적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얘네는 그대로 있고 단지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했다는 것 뿐인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카톨릭 대학교잖아요. 카톨릭 대학에는 의과대학에서 최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어차피 전형과 관계가 없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나 사실상 전형 구분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여기는 24명이고 여기는 모집 인원이 10명이죠. 모집 인원 10명에 수능 최저 높아. 그쵸? 여기는 모집 인원 24명에 수능 최저가 낮아. 1단계 배수가 4배수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쪽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간의 구분은 사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안 좋은데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로는 전년도부터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몰려? 첫 번째, 수능 체제가 낮아.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빠지면서 내신 성적이 자주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리지만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은 안 낮을 가능성이 높고 되려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왜?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이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문제는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쉽게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를 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인하대나 가천대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또 미충족할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원서해야 되냐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밑에 보면 강원대라든가 아니면 순천향대라든가 충북대 같은 학교들의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우리가 추천형의 원서를 정복해서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서울대 같은 데는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다빈치 같은 데 원서를 쓰고 인하대 같은 데 원서를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향대학교라든가 충북대, 강원대 같은 데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에도 수능 전에 면접을 받지만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이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가 수능 체제를 올해부터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균관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종전에 18.16에서 21대1로 경쟁률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5명의 선발 인원에 그 다음에 충원 합격 인원이 35명이 충원이 돼서 충원율이 약 140%, 그럼 전체 합치게 되어지면 약 60명 정도를 선발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름대로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을 거고, 중앙대학교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점수의 분포, 등급의 점수 분포를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학생의 비율이 2019년도에는 79%, 2020년도에는 77.8% 정도로 보고 있어요. 1등급에서 3등급.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설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성적이 2.1등급이니까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1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77%인데 나는 2.1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성균관대학교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전형 자체의 특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또는 자사고의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연세대학교하고 다르게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월에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딱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25명밖에 안 뽑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뭘 뽑고 싶을 것 같냐면 제 생각으로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뭔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겠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기준. 그러고 생각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입시가 바뀌죠.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뭐 고교 서열의 완화라든가 또는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든가 브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입시의 벽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도 우수하고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려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는 면접의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점도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정시로 약간명을 2월하는 학교죠. 결국은 수능 체제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면접에서의 비중이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때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점이나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점들이 압박감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25명을 뽑는데 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 유형은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처럼 활동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겠죠.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원서를 쓰면서 성균관대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체제 없이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아니면 경희대 같은 학교들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조건을 노려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오기는 되게 어렵죠.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 유형들이 대부분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쪽 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입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역량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장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 그러면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고등학교 유형이 접근 가능성이 있는,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나 단국대 천안이나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수능 체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대학교를 정리합니다. 울산대학교는 2021, 2021을 하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 없죠. 학생부 종합에서 14명 뽑고 지역인재 4명 뽑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경쟁률이 올랐고 가장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었던 거는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크게 향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부 등급의 평균 점수 반영시키는 거는 발표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원서 지원의 기준을 삼으라고 발표하겠죠. 요 정도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쓰십시오라고 하지만 최저 점수를 반영을 하는 이유, 대학에서 합격생의 최저 점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점수를 공정하게 공개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어떤 느낌을 주게 되어지냐면 학생들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이 정도 성적에서도 붙었다. 그러니까 한번 원서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약간 원서 지원을 현혹시키는 효과들이 있겠죠.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최저 점수를 발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약 1.4 정도는 되어야 1.34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1.3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2.87 정도, 2.67 정도의 최저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쓴다?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유형이 몰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울산대학교는 이제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들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면서 수능 체제가 바뀌었어요. 물론 2022학년도는 바뀌지 않죠. 2021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였다가 2021년도에는 3개 영역 등급합 3으로 바뀌면서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과탐은 다른 과목, 동일 과목 원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은 0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시에서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대부분 다 선발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원서를 쓰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보면 1.30에서 2.67이야. 결국은 뭐냐면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 중심이야.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이런 활동 역량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두 번째는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겠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 같은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학종용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교과에서 원서를 쓰신 분들이 학종용으로 원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 분들이라면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자, 고려대나 연세대나 경희대, 아주대, 가천대, 이화여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는 메이저 의대 5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서울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5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고, 여기서 빠진 부분은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채워나갈 거거든요. 하나씩. 그쵸?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채워나가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면서 생각들을 좁혀나가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